여기 먼지가 흩날리는 운동장에서 분노에 휩싸인 한 외국 남성이 어딘가로 온몸을 날리고 있는데요. 무슨 일인지 호기롭게 몸을 날린 외국인 남성이 땅바닥에 처박혀 기절하고 많은 일이 벌어지고 맙니다. 과연 이 외국 남성에게 어떤 일이 있던 걸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호주 제3전투공병연대 소속으로 근무하던 잭 톰슨이라고 합니다. 제가 소속된 부대에서는 전투 지역에서 다양한 공병 작전을 수행하는데요. 전투에 필요한 도로 건설, 다리 건설, 방어 구조물 설치, 폭탄 제거, 공격 및 방어 시설 건설 등을 포함하고 이런 일들을 통해 군사 작전을 지원하고 전장 환경을 개선하게 되는 작전을 부여받습니다. 또는 재난 구호 작전이나 인도주의 임무 지원을 비롯해 인프라 복구 작업 등도 병행하여 작전을 수행하는데요. 저희 호주는 한국과 정치적으로도 협력 관계를 유지하고 있어요. 양국은 지역 안보 문제와 국제사회 이슈에 대해 협력하고 정보를 교환하는가 하면 한반도 안정과 지역 안보에도 기여하고 있는데요. 이 밖에도 호주와 한국은 국제기구 및 협상에서도 지속적으로 협력하여 양국의 이익을 증진시키는 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희 제3전투공병연대에는 한국에서 파견을 온 몇몇 한국인 친구들도 있었는데 저는 이곳 훈련소에서 정식 대원으로 입소하자마자 그곳에서 만난 한국인 친구들과도 금방 친해질 수 있었어요. 워낙에 한국인 친구들은 깔끔한 성격에 어떤 임무를 부여받더라도 막힘없이 임무를 수행해내는 모습들로 저희 부대에서도 많은 귀감이 되기도 했었거든요. 하지만 그럼에도 저희 부대에서는 한국인 친구들을 타국에서 온 외국인이라고 기피하거나 부정하며 괄시하는 호주 부대원들도 종종 볼 수 있었어요. 아무래도 저희 호주 사람들이 한국인 친구들보다 체격면에서 좀 더 크기도 하고 피지컬적으로 더 우수했었기 때문에 우리보다 체구가 작았던 한국인 친구들이 그저 약하기만 할 거라고 생각해서인지 비웃거나 무시하려는 부대원들이 존재했었습니다. 한 번은 저희 부대에서 격투 시합이 있는 날이 있었어요. 정식 시합은 아니었지만 주말에 하사관 분들과 장교분들 그리고 병사들까지 다양한 먹거리 상품을 내걸고 각 부대에서 힘 좀 쓴다는 병사들이 출전해 1대1로 격투를 해서 우승을 다투는 방식으로 부대 자체 내에서 격투 시합을 개최했던 거였는데요. 너무 당연하게도 호주인 부대원들 중에 가장 키가 크고 덩치가 좋은 몇몇이 시합에 출전했었는데 시합에 출전했던 한 호주 부대원은 아니 한국인들 중에도 대표로 한 명 정도는 시합에 나와야 하는 거 아니겠냐며 도발을 하기 시작했었어요. 그러면서 막상 격투 시합에 나와도 단 5초도 버티지 못하고 바닥을 기어다니는 신세가 되긴 하겠지만 그래도 자신이 있다면 나와보라면서 한국인 대원들을 보고 출전하라면서 비아냥거리며 반복해서 도발하더니 못할 말들을 쏟아내더라고요. 그런데 그 말을 듣고 있었던 한 한국인 부대원이 도발했던 호주 친구를 손가락으로 지목하면서 그 입을 금세 닫게 해주겠다면서 시합장에 나왔었는데요. 한눈에 봐도 호주 부대원보다는 다소 체구가 작았던 한국인 친구를 보면서 저희 모두는 저 친구 괜찮을까? 죽도록 맞고 기절이라도 하는 거 아냐? 라는 생각을 했었는데요. 피지컬 측면에서 너무 불리해 보이기도 했었고 물론 호주 부대원이 좀 심하다 싶을 만큼 도발하긴 했지만 그 말에 화가 나서 즉흥적으로 나온 거라면 괜히 시합 나갔다가 잘못되는 건 아닌지 걱정까지 되더라고요. 그래서일까요? 시합을 구경하던 호주 부대원들 사이로 누가 좀 말려봐라는 등의 한국인 친구를 걱정하는 우려의 시선이 많았는데요. 한국인 친구는 상의를 벗어던지면서 도발했던 호주 친구를 보고 그저 씩 웃더니 매서운 눈빛으로 노려봤는데 호주 친구는 그런 한국인 친구의 모습을 보더니 순간 깜짝 놀랐는지 다소 당황해하는 표정을 보이기도 했었어요. 상의를 벗어던졌던 한국인 친구의 상체는 다부진 근육들로 감싸져 있었는데 칼로 그여있는 흉터들도 곳곳에 보였고 구릿빛 피부의 말 근육처럼 단단해 보이는 그 한국인 친구는 몸이라도 풀려고 했던 건지 제자리에서 공중을 붕하고 날더니 몸을 2바퀴나 회전시킨 뒤 대지를 가르는 듯한 발차기를 선보였는데요. 발이 어찌나 빨랐던지 호주 부대원 전원이 그 모습에 눈이 휘둥그레해지더니 이내 박수를 치며 환호하기 시작했었어요. 알고 보니 그 한국인 친구는 한국의 전통 무술인 태권도 유단자였던 거예요. 그렇게 시합이 시작되기도 전부터 긴장감이 흐르던 격투 경기는 이내 시작되었는데 첫 경기는 호주인 대 호주인으로 그 친구들은 덩치가 커서 그런지 동작이 둔했고 오로지 어떻게든 상대를 잡아들어서 던지려는 액션들을 많이 취했었어요. 아무래도 호주에는 전통 무술이라는 게 없었기 때문에 오로지 피지컬을 활용해 상대를 잡아들고 던지는 것에 집중하거나 상대를 끌어안고 바닥에 어떻게든 눕혀 가격하는 방식으로 시합을 하는 편이거든요. 타격 위주가 아닌 자꾸 바닥에 나뒹굴어서 잡고 땡기고 하다 보니까 첫 경기는 상당히 지루하고 재미없게 느껴지더라고요. 곧바로 두 번째 경기가 준비되었었는데요. 마침내 준비하고 있던 한국인 친구가 경기에 나왔고 저희는 흥미진진한 얼굴로 그 모습을 지켜봤는데요. 상대 선수는 키가 190cm가 넘을 정도로 컸었고 몸무게도 100kg가 넘어가는 거고였어요. 반대로 한국인 친구는 키가 178cm에 70kg 정도 나가는 피지컬로 다부진 근육을 가진 모습이었는데요. 솔직히
특히 경기를 관전하던 입장에서 두 선수가 서로 마주보고 서 있었을 때 워낙에 피지컬이 훨씬 좋았던 호주 친구가 압도할 거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따라서 시합을 지켜보던 모든 부대원들은 아무리 근육이 많고 눈빛이 매서워도 저 거구의 호주 친구를 쓰러뜨리기는 무리라고 생각했었어요. 하지만 함께 경기를 지켜봤던 또 다른 한국인 친구들은 오히려 저희와는 반대로 호주 친구를 걱정하면서 이러더라고요. 과연 저 호주 친구가 단 한 대라도 우리 부대원을 가격할 수 있을까? 이런 말을 했던 거죠. 더 기가 막혔던 건 그 옆에 있던 또한 한국인 친구는 불가능할걸? 이라면서 대체 무슨 상상을 하고 있는 건지 알 수 없는 대화들을 하더라고요. 모두의 기대 속에 경기는 시작되었고 시합에 출전했던 한국인 친구는 독특한 모션을 취하기 시작했었는데요. 자세를 낮추고 제자리에서 스텝을 밟아가면서 호주 친구를 올려다보며 손을 툭툭 털기 시작했고 그 모습을 보던 호주 친구는 한국인 친구를 잡아들어 매치기 위해서 달려들었는데요. 한국인 친구는 어찌나 몸이 재빠른지 달려드는 호주 친구를 피해 금세 호주 친구 등 뒤까지 이동하면서 요리조리 피하더라고요. 워낙에 몸놀림이 빨라서 호주 친구를 정신없게 만들어버렸고 그런 상황에 당황한 호주 친구는 화가 났는지 소리를 지르며 다시 한국인 친구에게 달려들었는데 한국인 친구는 호주 친구의 달려드는 모습을 보고 공중에 날라 몸을 비틀어 슬쩍 피하더니 뒷발로 호주인의 얼굴을 가격했는데요. 이게 단 몇 초 만에 일어난 일이라 시합을 지켜보던 저희 부대원들은 다들 깜짝 놀라면서 순간적으로 경기장이 고요해질 정도였어요. 한국인 친구의 발차기에 얼굴을 가격당한 호주 친구는 그대로 정신을 잃은 채 바닥에 쓰러졌고 경기를 심판하고 있던 부대 하사관님은 그 모습에 두 손을 하늘 높이 들어 저으시더니 이내 경기를 중단시켰는데요. 한국인 친구의 압도적인 스피드와 발차기 실력으로 단 몇 초 만에 190cm가 넘는 거구를 곧장 쓰러뜨려 버렸던 거예요. 살면서 이런 광경은 처음 봐서 정말 온몸에 소름이 돋더라고요. 그런데 더 놀라운 장면은 그렇게 쓰러진 호주 친구에게 다가가 손을 내밀며 시합을 뛰었던 호주 친구를 일으켜 세워주더니 90도로 깍듯하게 인사하고는 호주 친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너의 그 저돌적이고 위협적이었던 손에 내가 만약 잡혀 자신이 내동댕이 쳐졌다면 분명 자신이 졌을 거라면서 호주 친구의 자존심이 상했을까봐 치켜 세워주는 매너 있는 모습까지 보여주는 거였어요. 한국인 친구와 호주 친구는 서로 부둥켜 안고는 시합은 정말 멋진 마무리로 종료할 수 있었는데요. 한국인 친구들을 괄시하고 암묵적으로 무시하던 호주 부대원들도 한국인 부대원들을 다시 보는 계기가 되기도 했었어요. 또 한 번은 이런 적도 있었어요. 평상시와 다르지 않은 평화로운 군 생활을 보내던 어느 날이었는데요. 어느 날부터 저희 기지 막사에 갑자기 흰개미들이 보이기 시작했던 거였어요. 사실 저희 호주에는 이 흰개미 때문에 아주 곤욕스러운 상황을 빈번하게 맞고 있는데요. 집과 건물들을 다 갉아 먹어치우는 터에 호주에선 무려 18만 건 이상의 피해가 보고되고 있는 실정이었고 일부 농업 피해까지 합치게 되면 10억 달러, 한국 돈으로 거의 1조 3,300억에 이르는 경제적 손실까지 보고 있는 현실이었거든요. 한번 발견되면 완전 퇴치하는 것도 힘들어서 어떤 집들은 지방 곳곳에 흰개미를 보게 되면 살고 있던 집을 포기하고 이사를 하는 사람들도 있을 정도였는데요. 호주에서는 이렇게 흰개미로 인한 재산 피해에 대해서 보장해주는 제도가 없기 때문에 호주 사람들에게 흰개미는 정말 최악의 해충으로 불리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흰개미가 나무만 갉아먹는 걸로 알고 계시잖아요. 근데 사실 흰개미는 나무와 같은 목재는 물론이고 고무까지 갉아먹고 예전에 책에서 본 내용인데 사람의 사체까지도 모두 갉아먹어버릴 정도로 못 먹는 게 거의 없다시피 하는 곤충이기도 한데요. 그런 흰개미가 저희 부대에서 발견되었으니 부대 전체가 난리가 났었어요. 아무래도 훈련 물품들 일부 사이에서 섞여 있었던 듯한 흰개미떼가 저희가 있던 기지에 털을 잡기 시작하면서 훈련소 건물 자재들을 갉아먹고 있던 것으로 확인되었고 이런 상황에 저희 군부대에는 훈련을 중단하고 흰개미 비상 명령이 떨어졌었는데요. 수백 명의 저희 부대원들이 흰개미를 잡기 위해서 총동원되었던 거였어요. 눈에 흰개미가 보이면 토치로 불로 태워 전부 잡아서 없애버리고 있었지만 그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건물 외벽부터 내부에 이르기까지 걷잡을 수 없는 상황으로 치닫고 있었는데요. 이동이 가능한 막사의 경우는 막사 전체를 뜯어내고 기둥에 벽돌을 쌓아 그 위에 막사를 올리기도 했었는데 그런 노력을 했음에도 흰개미들은 벽돌을 타고 올라와 온 막사들을 전부 뜯어먹어 버렸어요. 도대체 막을 방법이 없다 보니 기지를 옮겨야 하는 게 아닌가 싶을 정도였거든요. 그런데 저희 부대원 모두가 흰개미 퇴치 작전으로 애를 먹고 있는데 한국인 친구들은 어째서인지 흰개미를 잡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지 않았고 커피나 마시면서 한쪽에 모여 노닥거리고 있는 게
게 아니겠어요. 그 모습에 너무 황당했던 저희 부대원들은 그렇게 아무것도 하지 않고 노닥거리는 한국인 친구들에게 다가가서는 왜 함께 흰개미를 잡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느냐면서 뭐라고 했었는데요. 한국인 친구들은 저희의 그런 말에 지금 자신들이 하고 있는 게 흰개미를 잡기 위해서 하고 있는 행동이라는 이상한 소리를 늘어놓기 시작했었어요. 그때 한 한국인 부대원이 말통에 물을 잔뜩 가지고 왔었고 또 한 한국인 친구는 스프레이 분사가 가능한 통을 들고 왔었는데요. 한국인 친구들은 커피가루를 물 1리터에 20g 정도의 비율로 섞기 시작했고 그렇게 스프레이로 나무로 된 기둥이 있는 곳곳과 건물 실내와 바깥 주변으로 부대 전체를 돌아다니며 뿌리기 시작하더라고요. 알고 봤더니 커피를 마시고 필터에 남아있는 커피 찌꺼기에도 원래의 성분이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커피가루를 활용해 천연 퇴치제로 만들어 사용했던 건데요. 이런 강한 커피 향은 흰개미들을 불편하게 만들어 근처에 오지 못하게 막고 쫓아낼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희는 토치를 들고 다니며 눈에 보이는 흰개미들만 모조리 태워 죽이기 바빴는데 한국인 친구들은 애초에 흰개미들이 접근할 수 없도록 퇴치제를 만들고 있었던 거예요. 눈앞에 보이는 것에만 급급하지 않고 근본적으로 아예 문제를 원천 차단시키겠다는 한국인들의 저런 지혜에 저희는 모두 경악을 금치 못했는데요. 한국인들은 어떻게 된 게 이렇게 해충을 박멸하는 일에서까지도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건지 참 대단하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물론 이런 노력으로도 완전한 흰개미 박멸에는 실패했지만 그래도 전보다는 분명 상황이 좋아질 수 있었고 저희 부대원들은 팀을 꾸려 시간대 별로 부대를 돌아다니며 한국인들이 개발해낸 흰개미 퇴치 스프레이를 뿌렸었습니다. 흰개미 사태로 한바탕 소동이 있었던 저희 부대는 다시 예전처럼 평화로운 평범한 일상을 찾을 수 있었는데요. 어느 날 훈련을 마치고 식사를 하러 부대 식당에 들어갔는데 저희 부대원 모두는 머리를 쥐어 감싸고는 말도 안 된다면서 좌절했던 적이 있었는데요. 배식판에 올려져 있던 건 각종 음식들이 아닌 비닐로 포장된 비상식량들만 가득했었기 때문이었고 그 모습에 이게 무슨 일인가 했던 적이 있었어요. 평소 강한 훈련을 하고 나면 체력이 많이 소진되어 식사 시간에 음식을 많이 먹는 것으로 정평이 나 있던 저희 부대였기 때문에 이런 비상시에 먹는 비상식량으로 한 끼를 때워야 한다는 건 정말 상상도 하기 싫을 일이었거든요. 당연히 여기저기서 탄성의 소리와 함께 왜 점심에 제대로 된 식사가 아닌 비상식량이 나온 거냐면서 불만의 목소리가 나왔는데요. 부대 식당과 취사병들을 관리하던 담당 하사관님께서 오시더니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음식을 조리하는 곳에서 코로나가 발생하면서 모든 취사병 인원들이 코로나로 병원에 이송되어 현재 검진과 치료를 하고 있다는 소식이었죠. 그래서 당분간 이렇게 비상식량으로 식사를 해야 할 것 같으니 양해해달라는 말이었어요. 중국 우한에서 발생한 코로나 팬데믹 사태가 부대에 있던 저희에게까지 피해를 줄 거라고는 정말 상상도 안 해봤었는데 어쩔 수 없는 일인가 생각은 했었지만 그래도 막상 받아든 비상식량을 보고는 이내 좌절할 수밖에 없었어요. 코로나에 걸리면 기본 몇 주에서 몇 달까지 이렇게 비상식량으로 점심을 먹어야 한다는 건가라는 생각을 하니까 눈앞이 깜깜해지더라고요. 일부 부대원들은 중국인들은 어딜 가나 민폐라면서 정말 전 세계 국가에서 사라졌으면 좋겠다는 말까지 하더라고요. 이런 일이 일어나고 난 뒤부터 저희 부대 PX에는 점심시간이면 모든 부대원들로 북적이기 시작했었는데요. 식사를 마치고 나서도 그걸로는 모자랐던 부대원들이 모두 PX에 가서 간식류를 사서 부족했던 배를 채웠기 때문이었죠. 하지만 과자나 빵이나 일회용 식사들로는 저희의 배고픔을 해소시키긴 어려웠고 임시방편에 그치지 못했어요. 또 매번 같은 음식들만 섭취해야 하다 보니까 질리는 것도 있었고 말이죠. 그런데 어느 날 저희는 평소와 다르지 않게 힘든 훈련을 마치고 식당에 갔다가 저희는 정말 믿지 못할 모습을 보고야 말았었는데요. 배식판에 매번 올려져 있던 비상식량들이 사라지고 다양한 반찬들과 음식들로 가득했었기 때문이었어요. 영문도 모른 채 저희 부대원들은 음식을 보고 하나같이 환호성을 지르며 기뻐하기만 했었는데요. 기뻐하다가도 배식판에 올려진 음식들이 난생 처음 보는 음식들로 가득 메워져 있어서 당황하기도 했었어요. 어리둥절한 채 식당에서 기쁨을 막고 있을 무렵 부대 식당과 취사를 담당하던 하사관님께서 식당에 들어오셨는데 그 뒤로 동양인으로 보이는 여성분들이 함께 뒤따라 식당으로 들어오더라고요. 저희 부대원들은 처음 보는 동양인 여성분들을 보고는 놀라서 일제히 그 사람들에게 시선이 집중되었고 이내 하사관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여기 보이는 분들이 오늘 여러분들의 배를 든든하게 만들어줄 음식들을 만드신 분들이라며 모두 인사를 하라고 하셨었는데요. 그때 앞에 서 계시던 한 동양인 여성분이 웃으면서 누군가에게 손짓을 하더라고요. 알고 봤더니 저희 부대에 파견을 나왔던 한국인 친구의 와이프분이었고 또 다른 분들은 한국인 친구들의 어머니분들이 부대를 직접 찾아와 이렇게 손수 음식을 대접해 주셨던 거예요. 때마침 휴가를 앞두고 있던 한국인 친구들의 가족분들이 자신의 남편, 아들들을 만나기 위해서 호주에 왔었던 터였고 한국인 친구들이 부대에
부대의 이런 상황들을 가족분들에게 전했더니 한국인 친구분들의 가족분들은 자신들이 음식을 하루 정도는 해주면 어떻겠냐고 의견을 모으시고는 정식으로 저희가 있던 부대에 요청하고 이렇게 가족분들이 직접 재료들을 준비해 음식을 만들어줄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저희가 식당에 들어와 배식판 위에 있었던 생소했던 음식들은 모두 한국의 전통 음식들이었고 한국에서 자주 먹는다는 김밥과 어묵국, 계란말이, 떡볶이, 불고기 그리고 가장 저희 부대원들이 맛있게 먹었던 한국 후라이드 치킨까지 부대에 입소해서 지내며 먹었던 그 어떤 음식들과는 비교도 되지 않을 만큼 맛있었던 한국의 음식들에 저희 부대원 모두는 여기 계신 한국인 분들이 저희 부대의 취사대원으로 입소해 주시면 안 되냐는 농담까지 건넬 정도로 한국의 음식들을 먹고는 놀라워 했었는데요. 부대의 하사관분들과 장교분들도 식당을 찾아 한국인 분들이 손수 만들어주신 음식들을 먹으시더니 연신 감탄을 하면서 한국의 음식이 너무 맛있다면서 놀라움을 금치 못하셨었어요. 저희 부대에서는 이런 감사함에 한국인 친구들의 가족분들 전원에게 감사장을 수여했고 감사장을 수여받은 한국인 가족분들은 심지어 자신들이 만들었던 음식의 재료들과 레시피 등을 노트에 아주 자세하게 기록해 두었으니 매일은 아니겠지만 이렇게 한국 음식이 가끔 생각나면 취사병들이 직접 만들어서 부대원들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배려까지 보여주셨는데요. 저는 한국인 친구에게 아니 너는 어릴 때부터 이렇게 맛있는 음식들을 먹으며 자란 거야? 라며 너무 부럽기만 했었는데요. 한국인 친구는 나중에 부대를 제대하고 나면 자신이 있는 한국에 꼭 한번 놀러 오라면서 한국에 오면 지금 먹은 걸 싹 잊게 해줄 만큼 맛있는 한국 음식들을 대접하겠다고 하더라고요. 저의 군 생활은 그렇게 한국이라는 나라와 깊은 인연을 가질 수 있는 시간들이었어요. 지금은 제대하고 호주에서 작은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시민으로 평범하게 살아가고 있는데요. 아직도 당시에 만났던 한국인 친구들과 가끔 통화도 하면서 친구로 지내고 있어요. 그런데 요즘 제가 카페를 운영하다가도 직원에게 가게를 맡기고 항상 찾아가는 곳이 있는데 혹시 어딘 줄 아시나요? 바로 호주에 있는 태권도장이랍니다. 저희 호주에서 아주 오래전에는 호주 사람들이 태권도를 가르쳐 중국의 쿵후나 일본의 가라테의 한 종류 정도로 인식했었는데요. 한국의 문화가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구사하고 중국의 쿵후나 일본의 가라테와는 비교할 수 없는 한국의 전통 무술로 완전하게 인식되면서 호주에서도 태권도는 엄청난 관심과 사랑을 받고 있는 무술 중에 하나예요. 평소 기름진 음식들을 많이 먹고 체중도 많이 나가서 고민이었는데 한국인 친구들 덕분에 소개받은 도장에서 태권도를 배우다 보니 불안정했던 제 호흡을 완만하게 해주었고 정신 수양에도 좋다 보니 체력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많이 개선되어 보람을 느끼고 있어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저는 한국으로의 여행까지도 계획하고 있는데요. 제대하고 결혼까지 했던 저는 먹고 살아야 하기에 이런저런 일들을 해나가느라 정말 정신없이 매일을 보냈었어요. 카페를 오픈하면서도 인테리어 비용을 조금이라도 아껴보려고 직접 페인트 칠도 하고 그랬었는데 함께 군 생활을 잠깐 했던 한국인 친구가 호주에 놀러 왔을 당시에 저희 가게 인테리어를 하는데 정말 큰 도움을 주었었어요. 여행을 하기 위해서 기껏 호주까지 와서는 여행은 하지 않고 제 가게에 와서는 발벗고 공사를 도와줬던 거예요. 그렇게 도움을 주는 한국인 친구에게 너무 미안해서 자신이 하면 되니까 관광을 하러 가라고 계속 말을 했는데 한국인 친구는 타지에 있는 친구가 이렇게 카페를 차리는 일을 손수 직접 도울 수 있는 기회를 만나서 관광보다 훨씬 값진 시간들을 자신은 보내고 있다면서 정말 쉽게 볼 수 없는 따뜻한 마음을 보여줘서 눈물까지 나더라고요. 이제 가게도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았고 아내도 임신을 한 터라 아이가 생기면 더 해외로 나가보기는 어렵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어 이번에는 아내와 함께 한국을 찾아가 한국인 친구를 만나 제가 도움을 어떤 식으로든 주고 싶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저는 호주에서 태어난 호주인이지만 한국이라는 나라와 젊은 시절부터 인연을 맺어왔던 저는 한국을 저의 두 번째 고향으로 생각할 만큼 늘 감사한 곳으로 친구 같은 나라로 여기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젊은 시절 군대에서부터 한국과의 인연이 깊었던 잭 톰슨 씨의 과거 추억들을 담은 사연이었습니다. 오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오늘의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는 해외 다양한 감동적인 사연들을 소개해드릴 수 있는 힘이 됩니다. 그럼 지금까지 여우튜브 송은지였고요. 끝까지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합니다.